TBC 장르만 여의도 조롱 비평은 거기가 원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얼굴 천재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조롱만 여의도 출연한 김준일입니다. 네. 조롱만 여의도예요. 아니잖아. 아니야? 오늘 유시민 없어 여기? 없어요, 없어. 아, 지금 팩트로 좀 두드려 패려고 그랬더니 민주혁신당도 괜찮아요. 민혁당. 민혁당. 다 사형당할 것 같은 느낌인데. 많이들 보셨겠지만요, 카메라를 힐끔힐끔 보면서 킥킥거려요. 조롱을 합니다. 미친 새끼들이죠.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 사람 새끼들 아닙니다, 이 새끼들. 뉴 이재명 스피커로 활동해온 김준일이 사과했으니 끝났다는 오만한 태도로 여론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터져나온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장르만 여의도를 최악이라 지목한 지 사흘 만에 대형 방송사고가 터지며 그의 예견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방송가에서도 결국 출연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JTBC 장르만 여의도 민혁당 다 사형 크크크 방송했다가 역풍 탱크데이와 뭐가 다른가. 많이들 보셨겠지만요, 카메라를 힐끔힐끔 보면서 킥킥거려요. 조롱을 합니다. 미친 새끼들이죠.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 사람 새끼들 아닙니다, 이 새끼들. 조국혁신당 당명 변경을 주제로 정영진이 이제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당명에 조국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조국을 조롱하고 조국혁신당을 욕먹게 하려고 이 아이템을 꺼낸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였냐? 민주혁신당도 괜찮다 하니까 다른 준역자가 민혁당이라고 약칭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김준일이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웃어. 미친 씹새끼가 웃어. 이 개새끼가 웃었다고. 민혁당이라고 하니까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 이건 개새끼가 맞죠. 사람 새끼 아니에요, 이거. 거기서 낄낄거리던 정영진도 사람 새끼 아닙니다. 다 같이 웃고 앉아 있어. 민혁당이라고 하니까 인혁당이 떠오르잖아. 그러자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 웃어. 이 도라이 새끼들이에요. 거기에 앉아있는 새끼들 다 퇴출시켜야 돼요. 웃어? 웃음이 나와? 와, 진짜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자, SNS에서는 사법살인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느냐, 일배도 하지 않는 조롱을 하다니 너무 충격적이다. 탱크데이랑 뭐가 다르냐. 이 새끼들이요, 유시민 작가가 조롱 비평의 원탑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또 조롱을 하더라고, 낄낄거리면서. 그러다가 이 사고를 친 거예요, 이 병신들이요. 그래놓고 사과하는 거 보세요. 장르만 여의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당명 얘기 중 민혁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불찰입니다.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해당 부분은 영상에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불쾌감을 느꼈을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기 때문에 삭제를 했대. 없애, 그냥.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그리고 출연진들 다 퇴출시켜야지. 이게 지금 사과야? 이게 지금 사과입니까? 김준일은요, 제가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돼서 벌어진 일,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불쾌감을 느끼신 혁신당 구성원께도 사과드린다. 말로만 하는 건 사과가 아니지, 행동을 보여줘야지. 최소한 당분간 방송엔 기어 나오지 말아야지, 사람 새끼라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또 기어 나와. 또 기어 나옵니다. 다른 방송에 계속 나와요. 그냥 멍한 표정으로 나와.
나는 김준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평론가랍시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냐면 수준이 너무 낮아요. 평론의 수준이. 굉장히 중립적인 척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깊이도 없고 논리도 빈약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지? 좀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진보라는데 진보 성향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기득권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이낙연 스타일의 느낌이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낙연을 보고 진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식도 뭐 그저 그렇고 통찰력은 기대할 바가 없고 그런 사람인데 방송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사고를 친 거죠. 퇴출해야죠. 나오지 말아야지. 본인이 잘못됐다 싶으면 최소한 근신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사람 새끼라면 근신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최소한 몇 개월은 방송을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로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용역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돈 때문에 방송하는 거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그렇게 유시민 까더니만 사람 새끼가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해놓고도 뻔뻔하게 방송에 기어나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네? 에휴. 자. 웃다가 있죠. 정영진 체육. 요즘에 이제 매불쇼에서 재밌는 코너 같은 거를 못하게 돼서 체육이 정영진하고 웃다가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구독자가 한 방에 한 4, 5만 빠진 것 같던데. 예. 저도 안 봐요. 이제 정영진 나오면은 볼 수가 있나? 아니 저 새끼가 낄낄거리는 걸 봤는데 정영진을 보고 웃을 수가 있어? 웃을 수가 없거든. 제 면상을 보면 웃을 수가 없어. 일배랑 다를 바가 없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낄낄거리면서 내가 웃어지냐고. 퇴출시켜야 됩니다. 진짜 큰 문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아니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인혁당 조롱한 새끼들이 튀어나왔는데도 아무 대응을 안 해. 아무 말을 안 해요. 민주당에서.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당연히 비판 성명을 내야죠. 그런데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민주당이. 왜 그러겠어요? 뉴 이재명 채널이잖아. 민주당이 박살났어요.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야 지금. 당대표는 뭐합니까? 인혁당 조롱한 새끼들 당연히 비판 성명 내야지. 민주당에서 안 해요. 민주당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재명 때문이잖아요. 이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다 박살냈잖아요. 윤석열이 국힘 박살냈듯이 이재명이 민주당 다 박살냈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건 우리들이 탈당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미 다 망가졌어. 우리는 더 망가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율 더 떨어져라. 당원들이 다시
나설 타이밍이 되면 싹 다 청소해 줄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민주당을 다 망가뜨렸어요. 우리는 이 말을 이제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망가지면, 민주당이 회복 불능 상태가 되면요,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거예요.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김준일 평론가는 전공이 언론학입니다.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에 한국현대사연구회라는 학회 활동을 했습니다. 언론을 전공했고 한국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참담합니다. 참담해. 예. 1배죠 거의 뭐 이 정도면 1배 수준이죠. 1배들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하나, 처음이 아닙니다. 장르만 여의도는 사고 친 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요? 가야지 뉴스공장 가야지, 이 농담을 하고 지들끼리 킬킬 대다가 한번 문제가 됐는데 그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뭐 별다른 사과나 이런 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JTBC 제작진이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조회수만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정말 식견, 해안이 돋보이죠? 조롱 원탑 방송이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거 뭐 자세히 파고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채널이 많이 늘었고요. 1차적으로 종편, 케이블 TV 이런 거 생기면서 채널이 많이 늘었고, 유튜브까지 생기고 기성매체들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사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많은 숫자의 패널들이 필요해졌죠. 예.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급이 안 되는,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시사 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해서 방송 시간을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급이 안 되고 감이 안 되는 방송이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이런 사고들이 터지는 건데,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JTBC 제작진들 문제의식이 없죠. 가야지 뉴스공장 가야지, 그냥 뉴스공장 조롱하고 유시민 조롱하고 조국 조롱하고 뭐 이걸로 조회수 따먹는. 또 하나 문제점이 채널이 많이 생겼으면 그런 측면도 있죠. 채널이 많이 생긴다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채널 보면 되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채널,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채널. 그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기성 매체들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생긴 폐해는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포맷이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진행자 있고 패널 서너 명 불러서 1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떠드는 겁니다. 똑같은 이슈 가지고. 그죠? 여길 봐도 그 이슈, 저길 봐도 그 이슈. 뭐 매블쇼 이거는 김어준까지 해서 똑같죠. 똑같은 이슈, 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이슈를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자 있고 패널 서너 명 나와 있고 1시간 동안 그냥 그날 가장 핫한 이슈 서너 개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이게 뭐냐? 가장 장사가 되는 뭐라 그럴까? 시장, 포맷, 요거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차용해서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어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 보세요. 김어준은 아침 경공에 과학자도 부르고요, 예술하는 사람들도 부르고요, 뭐 외교 전문가들 나름대로 다양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김어준 방송을 보면. 근데 지상파는 아니죠. JTBC는 종편이죠. MBC까지 포함하면 지상파 맞죠. 뭐 여기서 만든 시사 프로그램 보세요. 김어준 방송반도 훨씬 못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이러는 거냐? 이게 돈이 안 들어요. 이 포맷이 종편도 마찬가지고 진행자 있고 패널 서너 명 불러서 거기에 뭐 정치인 한둘 끼고 이게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제작비가 거의 안 듭니다. 제작비가 안 드는데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보고 조회수나 클릭수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얘기 그냥 일단 떠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전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협조적인 의석수가 180석이 넘고요. 민주당 여당 의석만 해도 160석이 넘고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 뭐 진보당 다 해서 다른 자유민주당, 뭐 기본소속당 해가지고 우호적인 그 의석수가 180이 넘는 조건이야. 취임할 때부터요. 네. 그리고 지지율 대단히 높았고요. 그럼 민주당 집권당이 대통령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유지가 되면 선거마다 다 이길 거고 민주당이. 집권 초반엔 또 그렇게 보였죠. 네. 예, 주식만 올라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풀릴 텐데 뭐 때문에 구조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의원 워크숍에서 뭐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무슨 제3의 길 운운했다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본분에 어긋나는 거라 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렇죠. 여당 워크숍에 와가지고 제3의 길은 19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는 뉴 레이버라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야당만 하다가 전통적인 노선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을 찾는다고 해서 뉴 레이버 이래가지고 포기한 게 뭐예요? 독일 3인당 너희의 밑에 그러니까 신중도 그게 이제 슈레더라는 노르트라인 베스팔렌주 큰 주의 주지사를 하던 사람이 그걸 내세워서 결국 저쪽은 그 대처 이후에 정권 뺏겨가지고 야당을 20년 가까이 했고 이쪽은 헬무트 콜한테 뺏겨갖고 18년 동안 야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야당만 오랫동안 하니까 전통적인 노선의 일부를 버리고 좀 현대화해서 정권을 잡아보자 해서 잠시 성공했어.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 둘 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집권당이야. 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에요. 왜 제3의 길 같은 걸 해요? 그리고 우리 제3의 길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한 거예요. 그 독일의 노예 밑에나 영국의 뉴 레이버가 신강령을 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정말 수없는 당대회 토론을 하고 당대회를 몇 번이나 열어가지고 강령 수정을 했는데 핵심이 대기업 국유화 강령 이런 거 포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민주당이 그런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제2의 길을 갔던 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대중경제론,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이게 이미 제3의 길이에요. 이 제3의 길로 와서 정권 교체하고 네 번째 정권이 설 정도로 성공한 길이라고요. 이걸 내버리고 무슨 제3의 길을 또 가요.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에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의원 워크숍에서 감히 비서실장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저는 보면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거였어요.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3의 길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의원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강연자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모형 형식 자체도 대먹지 못한 짓이었어요. 그건 진짜 좀 말이 험하게 나온. 임명직이 손줄. 그러니까요. 예. 아니 국민 주권을 절로 보는 거예요. 어디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국회의원 160명을 모아놓고 되지도 않는 훈계를 하고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그도 아니에요. 무슨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예. 한심합니다. 네. 또 다시 마무리는 하드보일드. 작가님 그래도 저기 뭐 슬슬 마무리하시죠 예, 이제. 마무리. 예. 그래도 대통령한테 그냥 할 말씀 할 수 있으면. 아니, 간지럽게 무슨. 좀 그거는 뭐예요? 대통령한테 말하는 비평은 안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뭐 질문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주시면 어떤가? 아니 잠깐만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채널. 아니,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 둘이랑 오늘 방송 해보신 거 예, 솔직하게 그거- 뭐 그걸 어떠셨나요? 좀- 그렇게 예. 좀 감 안 되는 애들 데리고 방송을 하니까 힘들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래 장인수 좀 뭐 옆에서 잘 뭐 받아주고 하네? 뭐 어떠셨어요? 주로 보니까 장인수 기자님이 하시고 네. 요거 그냥 얻어먹으시네. 그래서 아니 저는 핸드폰으로? 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장 기자님 눈빛이 계속 뭐 이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쵸. 제가 저 처음 치고 보신 들어갈 건데. 그게 저 올해 그래도 한 4년 같이 있어 봐서 장 기자님이 오늘 욕심 계속 막 물어보는 눈빛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 책도 여러 번 나왔고 어록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치인 절대 믿지 말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그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죠? 예. 도구라고 그랬죠. 본인. 그다음에 정치인은 도구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뭘 하느냐? 국내민복을 정진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 1등도 했습니다. 교보에서. 그 많은 그 대통령의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전과도 일치하고 현대 정치 이론과도 일치하는 진짜 좋은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대통령의 여록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출마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그분이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은 권력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는 고 했던 그 정치인 이재명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부터 그러한 오만한 권력자였다가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이에요. 대통령은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 말인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자주 썼거든요. 백번 토론 나가면. 예. 이 사기열전의 사마천이 정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정치에는 5등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상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익으로 유도하는 거.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 네 번째가 형벌로 겁주는 거. 제하지하, 맨 마지막이 백성과 다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하고요. 부분적으로 세 번째 하고요. 맨 마지막 거.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기본으로 하면서 두 번째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좋은 정치는.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 이재명에게 그런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익으로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백성과 다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단이에요. 대통령 알고리즘에 이게 못 뚫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 밑에서 보고도 안 할 거예요. 왜냐? 기분 나빠할 거니까.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눈을 감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성이 잠들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이성의 끈을 놓치고 우리의 이성이 잠들게 하는 순간 곧바로 괴물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점을 저는 이 책에도 썼어요. 그래서 고야 얘기하면서 화가 고야 얘기하면서 이 고야가 만든 판화집 제목이거든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직역하면 그렇다던데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직역하면 스페인어로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좀 멋있게 번역하면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이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지지했고 기대했던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현실의 권력자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역사에서 수도 없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한다든가 정당에 대해서 불신한다든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한다든가 이럴 필요 없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들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내가 선 위치에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서로 상의하자고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훌륭하게 치렀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희망이 있어요. 그 정당이. 네. 예. 정치인들이 그렇게 분열을 획책하고 이렇게 해도 분열하지 말고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김민석과 그 친명을 찍은 유권자들은 당원들은 정청래와 그 3인의 최고위원을 찍은 당원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왜 김민석과 그 친명들을 찍었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당원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훌륭하게 냈습니다. 서로 이해만 하면 달라진 국면, 다음 국면에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이번 전당대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